제24장 2025년 연간 계획 세우기. 성공할 리더들의 시간 관리. 우선순위 액션 플랜. 첫 번째, 연간 계획의 중요성. 연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스케줄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설계하고 그 미래를 향해 매일 조금씩 전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매년 초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만 연말에 이를 성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연간 계획을 단순한 작업 리스트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연간 계획은 우리가 꿈꾸는 삶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 계획만으로는 장기적인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연간 계획은 단기 목표와 장기 비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한 해가 끝날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미리 상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간 계획은 워라밸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삶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삶은 업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관리, 자기개발, 그리고 소중한 취미 활동은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연간 계획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시간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시간 관리는 연간 계획의 심장이자 핵심입니다.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리더들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매년 몇 가지 목표에만 에너지를 쏟으며 나머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본질 중심의 시간 관리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는 타임 블로킹 방식을 통해 여러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연간 목표를 중심으로 하루의 일정을 구성하며 자신에게 중요한 우선순위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와, 멋진 말인데? 목표는 단순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기반으로 연간 계획을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간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한 바람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마감일과 실질적인 행동 단계를 포함한 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간 계획의 또 다른 장점은 매일의 시간과 매일의 선택과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성과로 이어지는 원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기술과 연간 계획이 결합되면 우리는 목표를 단순히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 서문에서 공개한 성공한 리더들의 사례와 원칙은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연간 계획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방법을 제안하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변화의 해로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연간 계획이야말로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 단위 계획 목표. 삶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로드맵. 인생 단위 계획은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조망하며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설계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생 계획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하루나 한 달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 단위 계획의 본질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설정되며 이를 통해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 단계를 나누어 설정한다면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더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 계획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와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계획은 완벽한 고정형 구조가 아니라 유연성을 갖춘 방향성을 가능해야 합니다. 유연성을 갖춘 방향성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와 위기를 고려하면서도 우리의 비전을 중심으로 한 목표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미 1주차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비전 본드를 만들어 보셨습니다. 이 비전 보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비전 보드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여러분의 삶의 여러 요소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인생 단위 계획은 새로운 작업이라기보다 이미 세운 비전을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 단위 계획을 세우는 7단계. 1단계, 비전 만들기. 비전은 인생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1주차에 진행했던 청사진 시각화 과정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비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와 꿈을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화를 통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명확해집니다. 필요한 공부, 재정관리, 새로운 기술 습득 등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며 큰 꿈을 꾸는 동시에 현실적인 첫걸음을 설계해 보세요. 2단계, 현재의 나 알아차리기. 비전을 세웠다면 다음으로 현재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성과와 실패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나의 감정과 약점을 파악하세요. 어떤 습관은 유지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끊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습관 중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반대로 어떤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강력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3단계,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비전과 현재 상태를 파악한 후에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인생의 수레바퀴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 건강, 경력, 재정, 여가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을 검토하며 각 영역에서 어떤 요소가 현재 가장 중요한지 점검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의 목표를 설정하라.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성, 비전과의 일치, 마감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목표보다 3개월 안에 체중을 5kg 감량하고 주 3회 운동을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5단계, 목표를 세분화하여 실행력을 높여라. 설정된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개고 이를 연간, 월간, 주간, 계획으로 분할하세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바꾸어 루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kg 감량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단 검토하기 등 구체적인 일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점진적으로 큰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6단계 점검과 조정.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길 때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목표와 계획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7단계 꾸준함을 유지하라. 마지막 단계는 끈기입니다. 인생 단위 계획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합니다.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행동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 단위 계획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행동과 선택을 조화롭게 엮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유연성과 실행력을 갖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설정한 비전보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매일 조금씩 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4번째, 계획을 넘어 인생 방향성을 세우는 법. 연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획 그 자체보다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간 계획을 세우며 지나치게 세부 상황에 얽매이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도전이 항상 존재하여 이로 인해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몰두하기보다는 유연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연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성은 단순히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일정을 초월한 더 큰 그림을 제공합니다.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계획의 세부 상황이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방향성은 어떤 운동을 선택하거나 식단을 변경하는 등의 계획의 세부적인 변화를 허용합니다. 반면 매일 30분씩 조깅하기와 같은 세부 계획만 있다면 작은 변화와 실패가 전체 목표를 좌절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방향성은 단순히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일정을 초월한 더 큰 그림을 제공합니다.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계획이 일부 상황이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방향성은 어떤 운동을 선택하거나 식단을 변경하는 등의 계획의 세부적인 변화를 허용합니다. 반면 매일 30분씩 조깅하기와 같은 세부 계획만 있다면 작은 변화와 실패가 전체 목표를 좌절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유연성과 방향성은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특히 빛을 발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계획을 따르지 못했을 때 유연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전체 목표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구체적인 계획에만 의존한 사람은 이를 실패로 간주하고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방향성이란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잠시 길을 잃더라도 다시 올바른 경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하고 명확한 방향성이다 라는 원칙은 연간 목표 설정의 핵심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하고 명확한 방향성이다 라는 원칙은 연간 목표 설정의 핵심입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의 실패에 좌절하기보다는 방향을 유지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중심을 잡는 방법도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목표를 재조정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향성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작은 성취를 이루며 원래의 큰 그림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연간 계획의 성공은 계획의 완벽성보다는 방향성의 명확성과 유연성이 달려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전과 변화는 삶의 일부이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변화조차도 목표를 이루는 여정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연간 계획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삶을 더 풍요롭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연간 계획의 피라미드. 연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내려오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연간 계획 피라미드 모델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최상단의 비전부터 일상적인 행동까지 연결하며 각각의 층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며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 즉 최종 목표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비전을 상징합니다. 이 비전은 연간 계획을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적지로 개인의 가치와 열망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까지 15kg 감량하기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비전은 크고 구체적일수록 강력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집중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연간 계획 전체의 뼈대를 형성합니다. 피라미드의 중간층은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로 구성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여러 세부적인 단계들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월별 2kg 감량 또는
주 3회 운동과 같은 중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층은 비전을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중간 목표는 최종 목표를 이루는 다리 역할을 하며 이 긴 여정 속에서 작은 성공들을 통해 지속적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라미드의 하단층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일일 목표들로 구성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들은 중간 목표를 이루는 기반이 되며 이는 다시 최종 목표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운동이라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조깅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목표는 우리가 당장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며 이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모델의 핵심은 각 층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종 목표가 중간 목표를 통해 구체화되고 일일 목표는 이를 실행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 구조는 우리가 큰 비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든 최종 목표가 불명확하다면 일상적인 행동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 목표나 일일 목표가 없다면 최종 목표는 그저 막연한 희망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체계적으로 작동해야 비전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연간기획 피라미드는 구체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큰 그림에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작은 그림에서는 실천 가능한 행동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연간 계획은 단순한 계획표 작성을 넘어 개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피라미드를 활용하면 계획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6번째, 계획의 실패를 줄이는 유연성 전략. 연간 계획의 80대 20 법칙.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와 돌발 상황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계획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실패를 줄이기 위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첫째 연간 계획에서 80대 20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1. 이는 가장 중요한 20%의 목표와 활동에 집중하여 전체 성과의 80%를 창출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연간 목표가 직장에서의 성과 향상이라면 모든 업무에 분산되기보다 주요 프로젝트나 핵심 업무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계획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실패를 대비한 플랜 B와 C를 마련해야 합니다. A2. 아무리 잘 설계된 계획이라도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대안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면 주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력 단련 목표를 세운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면 기존 운동 대신 부상 회복 적합한 재활 운동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안 계획은 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돌발 상황에서도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목표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돌발 상황에서도 계획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A3. 이는 갑작스러운 업무 가중, 건강 문제, 가족사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계획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상대책은 간단하지만 구체적이어야 하며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 일정과 개인적인 긴급 상황이 겹칠 경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거나 시간을 다시 배분하는 방법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유연성과 실용성을 유지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조정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연간 계획은 단순히 정해진 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살아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80대 20 법칙 원칙으로 목표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안 계획과 비상대책으로 실패를 대비하면 계획의 안정성과 실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전략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연간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줍니다. 7. 심리학을 활용한 연간 계획의 지속성 행동 경제학 기반 접근. 연간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심리적 원칙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행동 경제학과 의지력과 과학은 연간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행동 경제학 기반 접근은 즉각적 보상과 장기적 보상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A1. 인간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세웠더라도 몇 주간의 운동으로 가시적인 경과를 느끼지 못하면 동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목표 달성 과정에 작은 보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운동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새로운 운동복을 선물하거나 매주 목표를 달성할 때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소소한 보상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보상은 장기적인 보상과 연결되어 목표를 지속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행동 경제학에서는 목표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2. 목표를 단순히 머릿속에 두는 것보다 달성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캘린더나 트래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목표의 진척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각적 피드백은 성취감을 제공하며 목표 달성의 동기를 더욱 강화합니다. 세 번째, 의지력의 과학은 계획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의지력에만 의존하면 않도록 환경을 설정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A3. 의지력은 제한된 자원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수록 쉽게 소진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연간 계획을 위해서는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단 조절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불필요한 간식을 집에서 지워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의지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작업 환경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폰 알림을 차단하거나 작업 공간을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산만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형성의 심리적 기초를 연간 계획에 적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실행의 핵심입니다. A4. 습관은 반복적인 행동을 자동화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 형성에서 네 가지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신호, 갈망, 반응,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운동 습관을 기르기 위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운동복을 입는 것을 신호로 설정하고 운동 후 자신에게 커피 한 잔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 형성은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매일의 행동을 자동화하여 연간 계획을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인 목표를 심리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A5. 인간은 시간적으로 먼 목표에 대해 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더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달성 기한을 설정하면 목표가 더욱 구체적이고 가까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10kg 감량이라는 목표를 매달 1kg씩 감량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성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매달의 작은 성공이 지속적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계획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보상과 장기적인 보상을 균형 있게 설계하고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며 습관 형성을 통해 목표를 실행 가능한 행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심리학을 활용한 접근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 감정과 연결된 목표 설정. 목표를 감정적 가치와 연결하는 중요성. 목표를 설정할 때 감정적 가치를 연결하는 목표를 설정할 때 감정적 가치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기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결과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감정은 우리의 행동과 동기를 이끄는 강력한 원천으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10kg 감량이라는 목표를 단순히 외적인 변화로 보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은 건강, 자신감, 그리고 더 활기찬 삶이라는 감정적 가치를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접근은 목표를 더 개인적으로 느끼게 하고 행동에 더 깊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왜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입니다. 이 질문은 목표를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고 싶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가족을 지원하거나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싶은 감정적 요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이유를 발견하면 목표가 단순한 체크리스트에서 벗어나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미리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신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 성취감,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한 후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모습이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서는 순간을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화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지루함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또한 목표를 해야 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전환하는 심리적 프레임도 중요합니다.
목표가 단지 의무나 책임으로 느껴지면 그 과정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개인의 꿈과 연결하고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면 그 자체가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운동하기라는 목표를 나를 더 활기차게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재정의하면 목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를 추구하는 과정이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목표를 단순한 작업 목록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연결될 때 더욱 강력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목표 설정 과정에서 감정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시각화하며 심리적 프레임을 전환하면 목표 달성의 과정은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9. 계획을 넘어서 성장으로. 연간 계획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스스로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연간 계획은 성과를 위한 도구일 뿐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연간 계획은 삶을 위한 도구일 뿐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간 계획은 삶을 위한 도구일 뿐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계획은 삶의 다양한 기능성을 열어주는 길잡이일 뿐 스스로를 얽매는 족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획이 완벽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더라도 우연하게 대처하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계획을 넘어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간 계획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부적인 목표와 일정표를 통해 동기를 얻고 또 다른 사람은 큰 비전과 유연한 구조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는 맞는 계획 스타일을 찾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획은 자신을 억압하는 틀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주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계획의 성공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계획의 실천 과정에서 경험하는 작은 성취와 배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들은 모두 우리의 성장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내면적으로 더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간 계획은 단순히 목표를 체크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는 성장의 도구로 자리 잡습니다. 결국 연간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표 달성이 아닌 우리 자신의 성장과 삶의 질 방향에 있습니다. 자신만의 계획 스타일을 개발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와 배움을 즐기십시오. 계획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획은 우리가 꿈꾸는 삶의 질을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제 2025년 계획 구글 캘린더 및 엑셀 파일에 작업하기. 아래의 추천 영상을 참고하여 구글 캘린더를 설치하여 미션을 진행해 보세요. 미션 1. B의 영역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정을 가장 먼저 리스트업 합니다. 미션 2. B의 영역을 1에 관련된 일을 구글 캘린더에 넣습니다. 켈리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합니다. 미션 3. 다음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 넣습니다. 중요한 개인 일정을 넣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강연이나 컨퍼런스 참석 일정을 넣습니다. 기타 주변 사람들의 대소사도 함께 넣습니다. 2024년 최신 구글 캘린더로 시간 관리
할인되는 법. 과제 2025년 계획 구글 캘린더 및 엑셀 파일에 작업하기. 구글 캘린더의 모든 것. 구글 캘린더 사용 설명서. 구글 캘린더 사용하기. 접속 방법. PC 브라우저에서 구글 캘린더에 접속합니다.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구글 캘린더 앱을 다운하신 후 설치하십시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려면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로그인 상태라면 바로 캘린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기본 인터페이스 이해하기. 화면 구성 요청. 상단에 월, 주, 일보기 전환, 날짜 탐색, 검색창 설정 메뉴, 왼쪽에는 내 캘린더 목록과 다른 캘린더 추가 일정 필터링이 있고 메인 화면에는 일정이 표시되는 캘린더 영역이 있습니다. 2. 보기 전환. 상단의 보기 옵션에서 일별, 주별, 월별, 연간, 일정 보기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D. 일보기, O. W. 주보기, M. 월보기. 일정 추가하기. 세 번째, 일정 추가하기. 첫 번째, 빠르게 일정 추가. 메인 화면에서 특정 날짜와 시간을 클릭하거나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목, 날짜 및 시간, 위치, 선택 상황. 두 번째, 자세히 설정하기. 더 많은 옵션을 클릭하면 다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복 여부, 매일, 매주, 매월 등 알림 설정, 참석자 초대, 설정 및 파일 설정. 세 번째, 일정 저장. 모든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 클릭을 하면 캘린더에 반영됩니다. 구글 캘린더 사용 설명서. 네 번째, 반복 일정 선정. 반복 옵션 선택 일정 생성 시 반복 항목을 설정하여 매일, 매주, 매월 또는 커스텀 반복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다면 반복 옵션에서 매주 월요일을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알림 및 리마인더 설정. 알림 추가. 일정 생성 또는 수정 화면에서 알림 항목을 설정합니다. 알림 시간은 일정 시간, 10분 전, 1시간 전 등으로 지정합니다. 리마인더 기능. 구글 캘린더는 개인적인 작업을 추적하기 위해 리마인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마인더 추가 옵션을 선택하고 제목, 시간, 반복 여부를 설정합니다. 6. 캘린더 공유하기. 공유 대상 지정하고 왼쪽 메뉴에서 공유하려는 캘린더 이름 옆에 점 3개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정 및 공유 선택, 특정 사용자와 공유 항목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공유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한 설정. 권한 수준을 선택합니다. 보기만 가능, 일정 수정 가능, 공유 설정 수정 가능. 일곱 번째, 다른 캘린더 추가하기. 공용 캘린더 구독. 캘린더 추가해서 URL로 추가해서 공용 캘린더에 URL 입력. 예를 들면 공휴일 캘린더, 스포츠 경기 일정 캘린더 등. 두 번째는 팀 캘린더 추가. 팀이나 조직에서 사용하는 공유 캘린더를 초대받았다면 초대를 수락하여 캘린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 사용 설명서. 여덟 번째, 일정 관리와 최적화 팁. 첫 번째, 색상 코드 사용. 일정 유형별로 색상을 설정해 한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정은 파란색, 업무 일정은 빨간색. 두 번째, 다른 캘린더 활용. 개인, 업무, 프로젝트별로 여러 캘린더를 생성해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 것, 통합 사용. 지메일과 연동하여 이메일에서 일정 초대장을 바로 캘린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밋과 연동해 화상 회의를 일정에 포함합니다. 아홉 번째, 설정 최적화하기. 첫 번째, 시간대 설정. 설정 메뉴에서 시간대를 올바르게 설정하여 해외 일정에서도 혼란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근무 시간 표시.
설정 근무 시간, 업무 기능 시간을 설정하면 다른 사람의 일정 초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정 초대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림 방식 커스터마이징. 이메일 푸시 알람, 팝업 알림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열 번째, 모바일 앱 활용하기. 알림 동기화. PC에서 설정한 알림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동기화 옵션을 활성화하세요. 두 번째, 위젯 추가. PC에서 설정한 알림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동기화 옵션을 활성화하세요.